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화면이 바뀌었죠.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유튜브를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수업도 열심히 올려야지 하니까 친구가 이렇게 맨 앞에 꾸며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귀엽죠? 자, 이번에 첫 시간은 4단원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건데, 우리 오프라인 수업 동안 여러분 학교 왔을 동안 우리 올바른 발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발음 부분 일단 정리 먼저 하고 표기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의 발음 어떻게 할까? 이거는 우리가 반별로 약간 진도가 달라서 총 정리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한다 싶으면 그냥 조금 넘겨도 됩니다. 의 발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의사, 의지, 의료, 의적 전부 다 똑같이 의사, 의지, 의료, 의적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찾은 규칙은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죠. 발음과 뭐 소리가 발음과 표기가 같다거나 뭐 똑같은 의 뭐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 말 중에 앞에 이응이 들어올 때는 맨 앞에 이응이 있을 때는 뭐 그대로 의로 발음한다 라고 하는 거나. 그래서 요거의 첫 번째 규정은 이거예요. 제5항이거든요. 표준 발음법 제5항에 있는 말인데 뭐냐면 의는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이중모음. 의랑 이랑 이중으로 모음이 나는 거니까 이중모음 의로 발음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애였어요. 자, 그 다음 일일이 문의, 그 다음에 띄어쓰기 희망 티어 유희, 얘들을 이렇게 발음을 하면 그렇죠. 일일이 문의 띄어쓰기, 그 다음에 유희 티어. 이 티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꽃이 꽃, 꽃 뭐지? 꽃 웅텅이 뭐라고 해야 되지? 꽃이 이제 싹이 움트다. 싹이 움트다 할 때 그때 티어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티어. 그 다음에 희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얘네는 어떤 규칙이 있어? 앞에 애랑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애는 이응이 왔어. 우리가 이응이라는 게 맨 앞자리에 오면 초성에 이응이 오면 얘는 우리가 자음으로 시작한다고 안 쳐준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응이 오면 그냥 바로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랑 같은 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어떠한 니은, 미음, 쌍디귿, 히읗, 티귿, 이응 이런 식으로 여기는 히읗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얘네는 어떻다고? 그렇죠. 의라고 발음 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발음 난다 라는 거예요. 이 규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첫 번째 제5항 자, 의는 이중모음 의로 발음한다에 대해서 다만 하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의로 발음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자음이 첫소리로 나올 때면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뭐라고 발음하자고? 그렇지. 이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주의 협의 이것도 주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네 주의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도
협이, 협이, 얘가 협이. 이렇게. 왜냐면 얘는 넘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음할 때 협의가 되기도 하고 협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네, 우리는 나의 마음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의 마음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할머니에는 할머니 에라고 하기도 하고 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쵸? 자, 얘네 둘만 일단 떼서 봤을 때 얘네 둘만 또 떼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네 둘만은 어떤 규칙을 가졌어요? 그쵸? 얘네 둘이는 똑같이 얘는 이제 맨 앞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맨 첫 자리에 올 때였어. 근데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게 두 번째 자리에 온대. 아니면 첫 번째 자리 이후에 온대. 그때 얘는 어떻게 발음해요? 이라는 거는 이로 발음해도 되고 이로 발음해도 되고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때의는 무슨 의예요? 얘도 두 번째 자리의 의일까? 첫 번째 이외의 자리일까? 얘는 조금 달라요. 나의 마음 할 때 이 의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사의예요. 누구의 이런 식의. 그쵸? 이 의는 우리가 에로 발음하기도 하고 의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봅시다. 이 두 개의 규칙을 하나로 합쳐서 이쪽에 써 봅시다. 위에 거부터 차곡차곡 쓰면 됩니다. 뭐였습니까? 네, 여기도 이제 다만의 조건이 들겠죠. 다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어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단어 첫 음절 이외로 오는 의가 있잖아. 그치? 이 앞에는 맨 처음에 의는 이걸로 낸다. 근데 첫 음절에 나올 때 어쨌든 간에 의 앞에 이응이 아니라 자음이 오면 이로 발음하는데 첫 음절 아니고 의가 올 때는 우리가 얘를 이로 발음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그거 말고 조사로 쓰인 의는 어떻게 발음할 수도 있다고? 에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의로 발음하기도 하고 에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봐줄게. 원래 원칙은 뭐였다고? 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계속 5항의 하이 버전으로 다만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교과서 156쪽 교과서 156쪽 안 푼 사람들 있으면 쫙 풀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 입과 입의 발음은 같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자, 받침 발음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는 기본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박을 발음하면 박을 발음하면 아까랑 똑같지요? 똑같이 박. 부엌을 발음하면 그렇죠. 부엌. 손을 발음하면 손. 디귿을 발음하면 디귿. 우리 이때 헷갈렸던 애들이 많이 헷갈렸던 게 디귿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밭. 네, 우리는 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도 혹시나 헷갈렸던 게 시옷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달. 네, 그대로 밤. 네, 그대로 밤. 잎. 네, 잎.
똑같죠? 앞에랑 입, 옷. 네, 옷인데 이것도 시옷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다. 그렇죠. 있다는 이렇게 되겠죠. 강 그대로 not, not, not 혹시 시옷인가요? 아니면 not 디귿인가요? 이렇게 얘도 헷갈리는 사람 많았고 빛 이것도 빛이 시옷인지 디귿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받침 발음에는 어떤 것들이 올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쵸? 기본 받침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몇 가지 있어. 이제 이것까지 정리해서 해봅시다. 자, 기역이 올 수 있댔는데 기역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표음을 찾는 거예요. 대표음은 기역은 다른 얘네 세 명을 지금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쵸? 기역, 키읔, 쌍기역을 대표하고 있고 니은은 그렇죠. 니은 그대로 디귿은 디귿이 많은 애를 데리고 있어. 디귿이 디귿 그대로도 가지고 있고 티귿도 가지고 있고 자 우리 쌍디귿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어 시옷 시옷은 어떻게 할지 시옷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놔 볼게요. 자 그리고 시옷이랑 쌍시옷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인 지읒 치읒 이렇게도 같이 데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자, 리을 나왔죠? 그 다음에 미음, 비읍, 그리고 마지막에 이응. 이렇게 7글자만 발음으로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네는 받침소리로는 이렇게 씁시다. 받침소리로는 기역, 니은, 다람, 물방울 이렇게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라는 거죠. 자, 왜 얘네가 대표음으로 얘네 전부를 디귿이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보면 디귿의 발음과 시옷의 발음, 지읒의 발음을 볼게요. 라고 했을 때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 다시 할래. 이렇게 하면 또 가끔씩 잘할 수도 있다고. 자, 이렇게 혓바닥이 있고 여기 이빨. 아니야. 이빨. 그 다음에 여기도 이빨. 이렇게 있고 이제 발음을 해볼게요. 좀 괴물같이 생겼지만 발음을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난다. 그죠? 스는 이빨 근처 여기서 소리가 난다. 그죠? 즈는 얘는 이런 모양으로 이쪽 근처를 친다. 그죠? 다 어쨌든 혀 앞부분 이쪽에서 나는 소리예요. 발음이.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대표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일까를 봤을 때 당연히 중간에 있는 애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치? 그래서 디귿을 우리 대표음으로 하고 얘가 아우를 수 있는 애들이 디귿 계열 애들, 디귿 계열 애들, 시옷 계열 애들, 지읒 계열 애들 얘네들을 전부 통틀어서 얘가 대표음으로 하자라고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시옷이랑 디귿이랑 엄연히 다르게 소리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 때는 디귿 발음은 디귿 발음대로 시옷 발음은 시옷 발음대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헷갈리는 게 어쩌면 만들 때 그런 의도로 만들었었으니까 우리 한글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 맞지만 이렇게 하기로 규칙을 정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7가지만 발음하기로 한 거라고 정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표기를 해, 그거 받침을 발음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받침이 변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옆에 다른 애들과 만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야. 아까는 단순히 각각의 단어들만 존재를 했었단 말이죠. 그쵸? 이제는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깎아. 어떻게 합니까? 네. 깎아. 옷이 있어. 밭에. 앞으로. 나지. 쫓아. 꽃을 덮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네, 첫 번째 규칙이 보이죠. 밑에 있는 받침이 그대로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밑에 받침이 그대로 옮겨서 발음함.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그대로 옮겨서 발음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음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을 연속해서 발음한다고. 그래서 연음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연음 법칙 이거 하기 전에 앞에 잠시만 이렇게 7개의 자음만 한다고 한 규정이 뭐였냐면 제8항이었어요. 8항이 이거였고 그리고 9항도 있어. 우리가 이렇게 이거 했던 말인데 내가 정리를 못하고 넘어가서 9항이 있는데 기역, 받침, 쌍기역, 키역 그리고 시옷,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귿, 티읕, 그 다음에 피읕 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뭐가 각자의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이겠죠.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라는 거야. 자, 어말이 뭐냐면 말끝. 얘가 말이 끝나는 거면 빛이라는 게 이게 말의 끝이라면 빛으로만 끝이 난다면 그때는 우리 이 치읓을 쓰지 말고 디귿이라는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해주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음 앞에서 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가다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거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이거를 해보면 자, 자음 앞에서 그렇게 바뀐다고 했는데 뭐야? 연음이 된다는 거는 뒤에 자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응 있잖아요, 선생님 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에서 발음을 할 때 이응은 자음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물론 받침에 있을 때는 이응은 자음으로 쳐져요. 근데 얘가 초성에 올 때 초성이 뭔 줄은 알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해가지고 김재현 할 때 김 하면 기역이 초성이고 이가 중성이고 밑에 마지막 종 끝에 오는 게 종성이고 이렇게 해서 이 초성 자리에 올 때 여기에 만약에 이응이 왔다. 그러면 이 이응은 자음으로 봐주지 않는 거지. 그냥 얘는 모음으로 시작할 건데 내가 모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빈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너무 어색해 보이는 거야.
예를 들면 의라고 할 거나 이라고 할 거나 아라고 하고 싶은데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비어 있잖아. 우리말은 초성, 중성, 종성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게 했을 때 중성만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이에 이응을 자리를 그냥 채워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발음법에서는 맨 앞에 초성 자리에 이응이 오면 걔는 자음이 아니라 그냥 자리를 채워주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는 자음이 오는 게 아니겠죠. 모음이 오는 거겠죠.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온다면 아까 뭐랬어? 자음이 오면 대표음으로 바꿔서 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한다고 했잖아. 자음 앞이 아니니까 모음 앞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대로 연결해서 옮겨서 발음한다 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렇고 이제 이까지는 정리해 놓읍시다. 모음 앞에서는 우리가 여는 법칙을 한다. 근데 3번은 또 달라. 우리 여기서도 모음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모음 앞에서 여는 법칙을 했으니까 바탈에 꼬치에 거톳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맞는 발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바달에 라고 발음하고 꼬디에 라고 발음하고 거돛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왜 앞에 거랑 다를까? 라고 봤을 때, 자, 꼬디에 이 두 개 가지고 해봅시다. 발음이 좀 그러니까 옷이라고 할까요? 옷을이라는 단어와 옷 위에라는 단어가 어떻게 다르길래 얘는 발음을 하면 옷을이 되고 얘는 발음을 하면 오디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얘한테 문제가 있겠죠. 그쵸? 얘네 둘의 차이점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하다 보면 뭔가를 생각해낼 수가 있어. 뭐냐면 을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애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저번에 수업 때 얘기했듯이 어떤 똑똑한 애들이 조사라고 알려줬어. 그치? 조사,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얘네들이 올 때는 그대로 넘겨주는 거야. 근데 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얘는 그치? 위가 어떠한 문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건 위에라거나 공간 위에라거나 어쨌든 우리가 얘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게 올 때는 앞에 게 바뀐 거야. 왜냐면 자 얘는 얘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어야 돼. 위에라는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되고 얘는 을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게 그대로 올라오더라도 얘 모습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마음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원래 있던 규칙에 따라서 바뀌어라고. 우리 우리 한글을 발음하고 할 때 가장 맞춤법의 기본 규칙이 뭐냐면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되 그 어원을 밝혀 적는다 라는 게 우리 맞춤법의 기본이에요. 그쵸? 그 어원을 죽이면 안 되지. 의미가 있는 애는. 그래서 얘는 대표음으로 바꾼 뒤에 말끝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바꾼 뒤에 뒤로 넘어가서 OD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의미가 없는 애, 얘는 의미가 있는 애로 나눴어요. 자, 얘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맞춤법에서 한번 보면 발음법에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제 13항이 될 거예요.
뭐야, 이상해졌네. 14망이 될 거예요. 그쵸? 어, 14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자, 홑받침이나 쌍받침, 얘네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 어미, 전미사와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원래 지 발음대로 제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뒤에 있는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아니 선생님, 아까 전에는 무슨 이상한 말 막 했잖아요. 의미가 있니 없니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말이 이쪽에 어디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쵸? 자, 이거예요. 의미가 없니 있니 없니. 얘네 너무 길잖아. 얘네를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 뭐냐면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는 조사, 어미, 전미사. 얘네는 얘가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문법적인 관계를 알려주는 그러한 형식만 나타내는 형태소라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홑받침, 쌍받침이, 홑받침은 혼자 오는 거, 쌍받침은 같이 오는 거, 이렇게 쌍으로, 똑같이 쌍으로 오는 거가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랑 결합이 된 후에는 제음가대로 해서 뒤로 넘겨서 발음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얘는 뭘까? 받침 뒤에, 그치? 제 15항을 보면 15항을 보면 받침 뒤에 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시옷을 디귿으로 바뀐 것처럼, 그렇죠. 대표음으로 바꾸어 디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라는 거죠. 아까 전에 형식 형태소 배웠으니까 이제 실질 형태소가 무슨 뜻인 줄 난 대충 알겠어요. 그렇죠. 실질 형태소라는 거는 얘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뭐라고? 앞에 거 바꿔서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 헛웃음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헛웃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웃음이 됩니다. 그쵸? 왜요? 왜 여기는 그대로 시옷으로 올라가고 그 앞에 헛에 있는 시옷은 디귿으로 바뀌고, 그치? 여기 시옷은 그대로 시옷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디귿이 되고 얘는 시옷이 된 거죠. 왜 그럴까? 그렇죠. 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지 않은 접사예요. 그쵸? 그쵸? 왜냐면 웃음이라는 것의 원형이 웃다 라는 거잖아. 웃다 해서 얘를
웃다가 동사니까 얘를 없애고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한 음이 붙은 거야. 그래서 얘는 형식만 나타내는 거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 형태가 망가지든 뭐 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 밑에 있는 받침 시옷을 그냥 나는 그대로 넘길 거야. 라고 해서 웃음이 됩니다. 첫 번째. 그쵸? 근데 웃음 앞에 헛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쵸? 헛이라는 말이 웃음 앞에 붙었는데 나 이제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 의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치 웃다 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 애는 웃이잖아. 웃을 가지고 있으니까 웃음이 되고 웃니가 되고 웃고가 되고 웃지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 뜻을 가지고 있어. 나 이거 바꿀 수 없어. 니 시옷으로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바꿀게 하면서 내가 다른 모습으로 바꾼 뒤에 그래 그럼 이제 넘어와도 돼 라고 해서 헛웃음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는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둘 다 존재하니까 조금 더 좋은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럼 계속 해보자. 맛없다는 맛없다. 그리고 느밥은 느밥. 얘도 똑같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하고 그 뒤에 겹받침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그쵸?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필기 하시고요. 필기한 거 그대로 써서 이제 모아서 다음 주에 들고 와야 되겠죠. 필기 열심히 하세요. 그럼 안녕.